보통은 한 번 내려가면 뼈 이식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잇몸은 완전 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올 수 있는가 생각을 하면은 거기 필러를 넣었어요. 얘네들이 하면 구독해주세요.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잇몸이 내려가서 걱정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 잇몸 유산균 먹으면은 잇몸이 다시 차오른다는 영상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후기 보면은 정말 올라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잇몸은 왜 내려가는지, 유산균으로 해결되는 문제인지, 그리고 치과에서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차근차근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잇몸은 왜 내려가는 건가요? 잇몸이 내려간다는 거는 정확하게는 잇몸이라기보다는 이제 잇몸뼈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잇몸뼈에서 한 2-3mm 정도 두께의 잇몸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부으면은 4-5mm 이렇게 쭉 갈 수가 있겠지만, 건강을 되찾게 되면은 잇몸뼈에서 2-3mm 정도 높이. 근데 그 높이가 줄어든다는 거는 잇몸뼈 높이가 낮아져 버려서 거기에서 이제 잇몸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뼈가 보이진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서 이제 잇몸뼈가 쭉 내려가는 질환을 치주염이라고 하고요. 치주염은 다들은 아시고 계세요. 흔히 풍치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거든요. 풍치가 딱 걸리면 이도 흔들리고 바람만 불어도 시리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지적도 많이 생기고 또 냄새도 많이 납니다. 잇몸에서 피도 잘 나고요. 이런 치주 질환들이 감기나 이런 것처럼 한 번에 걸려가지고 눈에 띄게 아프고 그런 질환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는 질환이거든요. 몇 년째 해가지고 1mm 내려간다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특징이 처음에는 증상도 되게 가벼워요. 정말 그냥 잇몸에 그냥 아프진 않은데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살짝 부었다가 만다든지, 처음에는 그런 증상들이 가볍고 가끔 그렇게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점점 치주염 중기 후기로 갈수록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에 딱 부딪히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 치아 상실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이죠. 구독해주세요. 세게 양치하면 잇몸이 내려가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양치를 할 때 굳이 너무 센 힘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칫솔 자체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칫솔 엄청 큰 치아도 있고 요만한 칫솔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쓰는 입술질 방법에 따라서 종류가 되게 많은데, 공통된 거는 과도한 힘을 주면은 결국에는 잇몸은 손상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칫솔로 정확하게 닦고자 하는 거는 치아가 아니에요. 잇몸도 아니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치면세균막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적으로 잇몸에 가벼운 마사지 효과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빡빡빡 한다고 그게 잘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입술질 방법으로 시행해 줘야 충분히 제거가 되는 거고요. 힘에 비례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잇몸은 이제 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뿌리 같은 경우에는 칫솔로는 정말 빡빡빡 해도 마모는 안 되거든요. 근데 치약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치약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일반은 그냥 치약이 있고요. 저가 치약도 있고 고가의 약간 시린 치약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보통은 저가 치약을 하면 조금 더 개운한 느낌이 들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마모제가 조금 굵은 게 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운하고 상쾌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 표면을 굵은 사포로 못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 뺏기는 것 같이 상쾌하긴 한데, 오랜 기간 쓰게 되면 치아 마모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린 치아는 시린 인상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시린 치약이 있거든요. 저는 아직 사용을 안 해봤지만 개운함이 좀 덜합니다. 일단 비싸요. 성분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마모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적절한 입술질로 인한 구강 청소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쓰면은 또 부가적인 약재도 있고 해서 시린 인상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광범위한데, 적절한 칫솔, 적절한 치약, 적절한 입술질법, 이게 다 합쳐져야지 정확하게 이제 구강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힘을 세게 한다고 지켜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많아요. 바스법으로 양치하면 되나요? 그게 말이 많아요. 예전에는 회전법, 바스법 이게 제일 유명하거든요. 입술질도 엄청 많거든요. 뭐지? 할 정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보통 치열이 좋은데 쓰는 게 있고요. 크라운이 있는데, 아니면 브릿지 있는데,
이런 데 효율적인 칫솔집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칫솔에 맞는 이솔질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거 엄청 다양하거든요.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묻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내가 가장 하기 편한 것, 내가 익숙한 것,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좋고요. 공통적인 거는 칫솔 머리는 되도록이면 큰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작을수록 조금 더 유리한 거는 같아요. 왜냐면은 치아가 있으면은 치아 사이사이까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칫솔 머리가 크게 되면은 그 칫솔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되게 한계가 많아요. 안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구석구석 치아가 이런 식으로 물결 무늬가 있는 그 사이사이까지 들어가면서 칫솔 자체가 세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크면은 그게 안 돼요. 보통은 뭐 치아 두세 개 정도 크기가 좋다 하는데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거도 있고 이제 치아 뒤쪽 면을 따는 칫솔도 있고 교정하는데 와이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진 칫솔 종류는 너무 많아요. 칫솔제 말고도 전동 칫솔도 있고 워터픽도 있고 교과서에 보면 어떤 거를 사용하더라도 유의한 차이가 없다. 정확하게 사용하기 쉬운 거를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걸 쓰더라도 차이가 없다는 거지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손쉽게 쓸 수 있는 걸로 계속 꾸준히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치성은 생길 수 있거든요. 정말 안 생기신 분도 있어요. 봤는데 아니면은 뭐 한 달, 두 달 만에 생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맞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구독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원래 잇몸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잇몸뼈가 특징이 처음 이가 날 때 있죠. 그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가 이가 쭉쭉쭉 나면서 이가 다 맹출되고 나면 가장 높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잇몸뼈는 위로 더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점점 내려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잇몸뼈 회복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는 특히나 힘들거든요. 다른 외부 원인으로 인해서 잠시 내려가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를 하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경우가 아주 제한적으로 있는데 보통은 한번 내려가면 회복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내려갔다가 차오르는 것 같은데 오히려 부으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지석이 생기면서 건강한 상태가 되면은 쭉 내려가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외부 요인들이 계속 쌓이면 내려가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겠죠, 그죠? 유지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회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교정을 하면 잇몸이 내려가기도 하나요? 말해도 되나 이거? 치아가 잇몸뼈에 박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치아도 단단하고 뼈도 단단하고 꽉 박혀 있는데 치아가 움직여요. 서서히. 이 과정을 보면은 치아를 꾹 밀게 되면 압력을 받는 곳은 공간이 쭉 생기겠죠. 그럼 그쪽으로는 뼈가 쭉 차고요. 힘을 주면은 힘을 받는 반대편 있죠. 그러니까 치아가 있으면 이걸로 힘을 꾹 주게 되면 여기는 공간이 생기면서 뼈가 차고요. 반대쪽 이쪽에는 뼈가 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치아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고가 있는데 이쪽을 까고 이쪽을 까고 움직이고 이쪽을 채워놓고 이쪽으로 까고 한 칸 움직이고 채워놓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교정적으로 움직일 때는 뼈는 잘 회복이 되거든요. 잇몸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게 과도하게 힘이 좀 크거나 아니면은 이동량이 많다. 그러면은 치아도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실제로 뿌리가 짧아지는 분들도 있고요. 잇몸뼈도 조금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청소년기에 하면은 대부분 그런 건 없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이 이가 나는 중이니까. 이가 나면서 어느 정도 내려가더라도 그게 상쇄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성인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났단 말이죠. 치아들이 있으면은 원래는 치아가 옆으로 되게 볼록하거든요. 삐뚤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얘네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공간이 생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잇몸뼈가 안 내려가더라도 공간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형태를 바꿔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정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래도 잇몸뼈가 좀 내려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잇몸 유산균 먹으면 잇몸이 다시 차오를 수 있나요? 이게 왜 안 차오르는지를 기전을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치아가 있으면 치아가 직접적으로 이제 뼈에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치아 뿌리도 단단한 표면이고 뼈도 단단한 표면이고 그 사이를 이제 치주 인대라고 해서 인대가 쭈르륵 박혀 있거든요. 얘네들이 치아 뿌리 있죠. 뿌리 표면에 콩콩콩콩 박혀 있어요. 콘크리트에 철근 박혀 있듯이 얘네들이
뼈하고 개재되면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꽉 힘줘서 치아를 움직이면 조금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약간 움직임이 있는 것도 뼈에 직접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치주 인대에 의해서 개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이게 뿌리가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치주 인대들이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뼈를 넣으면 뼈가 걔네들이 굳는다 쳐도 치근막이랑 붙지를 않아요. 왜냐면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치주인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요 표면 처리를 잘 하면은 이제 치주인대도 살릴 수 있다. 뭐 그런 약제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요즘에도 하는 데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약제가 워낙 고가고 수술도 힘들고 회복이 전부 100%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임플란트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약이 처음 나왔을 때는 임플란트 시대는 갔다.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죠. 그 약의 시대가 가버렸죠. 그리고 어쨌든 왜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왜 내려가면 차오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차오를 수 있는가 생각을 하면은 유산균만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단지 부어있는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건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보다도 내려간 잇몸뼈를 올리는 거는 수술적으로도 쉽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잇몸 내려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에 치주 질환이 치은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치은염이란 그 잇몸이 붓는 거예요. 양치를 안 하면 잇몸도 붓고 피가 나잖아요. 그죠? 경미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땡땡 붓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치태들이 쌓이고 피가 나고 치석이 생기고 그럼 단계적으로 쭉쭉쭉 진행이 되거든요. 양치를 하면 부은 거, 피 나는 거 이런 건 어느 정도 잡혀요. 꾸준히 하고 적절하게 하면 잡히는데 치석은 제거가 안 돼요. 이제 막 생긴 거는 손톱으로 긁어도 좀 긁히긴 하는데 조금만 지나도 굉장히 딱딱한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야지 떨어지거든요. 거기다 더 지나면은 정말 안 떨어져요. 진짜 꽉 힘을 줘야 떨어질 정도로 부착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되거든요. 걔네들이 생겨버리면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균들이 거기 들러붙어서 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석이 일단 생기기 시작했으면 이거는 치과에서 제거를 하는 게 좋고요. 그 전 단계에서는 적절한 양치, 이솔질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치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생겼어도 꾸준히 이제 규칙적으로 해주면 거기서 스탑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치석이 잇몸 위에 있고 우리가 청소할 수 있는 부위에 있다. 괜찮은데 얘네들이 조금만 내려가가지고 잇몸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청소가 안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파고들거든요. 그러면서 어느새 나도 몰랐는데 갑자기 쭉 내려가면서 이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스케일링이 보면 안 됐거든요. 보험 분달에서 1년에 한번 스케일링 넣어준 것도 안 받는 것보다 그걸 넣었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권장하기로는 6개월 단위라는 게 제일 좋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늦더라도 1년에 한번 스케일링 하면서 전반적으로 체크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은 치과에서도 6개월 아니면은 짧게는 3개월 이런 식으로 체크하자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치석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외의 증상들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으니까 붓거나 하시면은 규칙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정기 검진하면서 치과에서 치석 제거하고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구독해 주세요. 내려간 잇몸을 치과에서 다시 채워줄 수 있나요? 이게 참 어려운데 가장 좋은 거는 잇몸뼈로 회복을 시키면 잇몸은 자동으로 따라오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만약에 뼈이식하고 하면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앞니만 이렇게 쭉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잇몸 이식을 통해서 채울 수는 있기는 한데 단지 그냥 그 내려간 잇몸 위에 조금 더 채워 넣는 거는 가능은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보통 뼈이식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잇몸은 완전 살이거든요. 간단히 말하면은 여기 있는 살을 띄다가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밖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싸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입안에는 만약에 그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 부위를 우리가 밥을 안 먹을 수 있냐?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입안에 수많은 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회복을 잘 시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조금 뭐라 해야 되지? 힘들어요. 그것도. 그렇게 딱 잘 만들어졌어도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가. 그 원인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도 높고요. 내려간 잇몸을 필러로 채울 수 있나요?
우리 얼굴에 많이 하잖아요, 그죠? 피부가 있으면은 피부 말고 진피 밑에 들어가서 걔네들이 있는 거거든요.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걔네들이. 그럼 존재를 하면서 서서히 흡수되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비어 있어요, 거기 필러를 넣었어요. 얘네들이 하면 두루 새지 않을까요? 그리고 물 마시거나 밥 먹거나 양치하면 바로 살 것 같은데. 일단 치료의 목표는 질병이 막 생기면은 생기고 나서 처치를 하면 늦어요. 그래서 제일 제가 와닿았던 말이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미 병이 생기고 최선의 치료를 받더라도 아무리 좋아도 그 이전의 상태에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자. 쉬운데 너무 어려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